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산제일선거구 김재리 의원입니다. 번호는 오늘 이 시간 60년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가 치매 감옥에 갇혀야 하는 황혼의 비극, 가족 고통인 치매, 7년 이내 100만 치매 사회를 맞이해야 하는 대한민국, 그 한 축인 서울시 치매 정책과 우리보다 먼저 치매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유럽 및 노인복지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 기존 치매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보다 효율적인 치매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치매라는 쓰나미가 인류를 위협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 세계는 4초에 1명, 1분에 15명, 1시간에 900명의 치매 환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4,700만 명, 2030년 7,500만 명, 2050년에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치매 환자도 12분마다 1명 이상 발생, 지난해 말 68만 명, 2024년 100만 명, 2040년 2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은 2015년 13조, 2040년 78조, 2050년 106조로 추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홍창영 정신건강학과 교수님은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30년 후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명도 없게 될 거라는 주장을 전하면서 지난 3월 중앙일보 보도 치매 환자 100만 시대 영상자료를 통해 치매 가족의 고통과 바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눈 떠 그러면 눈 떠. 눈 뜨고 내가 누구야? 아니 저건 좀. 엄마 나 누구야? 아이고 야. 저건 좀 봐. 어디 가고 싶어? 괜찮아. 웃지 말고 아파.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 그게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다 안다든가 뭐 다른 질병은 호전될 수 있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치매는 하루하루가 더 악화가 되면 됐지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거짓말 같아. 일부러 그러나? 딸내미 괴롭히려고 그러나?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웃지 말고. 잠깐만. 엄마가 아닌 거죠, 뭐 한마디로. 더 이상 엄마라고 생각하면 상처가 더 크더라고요. 한 우리 어머니에 대한 치매는 3살로 돌아갔다. 감사해줘야지. 할머니. 그렇지. 잘한다. 하트. 상담 전화번호나 아니면 이렇게 통합센터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저는. 또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니까 좀 깜깜한 터널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래서 남편하고도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적으로 통합해 주는 것이 사실은 제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지만 진단을 받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받고 나서 이런 데이케어 센터를 연결되는 이런 과정에 보호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엄마가 소리 지르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무슨 누구야? 뭐 아니면 어디 가면 이렇게 피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람의 생각이 좀 개선이 되려면 국립관고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른 체 하는 거 니들이 알아서 해 몰라 이렇게 해서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그때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 들었어요. 한 달 동안. 같은 경우에 중증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묶어놓거나 아니면 이제 진정제 뭐 이런 약 유물 때문에 아마 더 위험할 거라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병원에서 괴롭게 돌아가시지 않고 가족끼리만 재밌게 지내다가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네, 문재인 대통령 치매 국가 책임제 대선 공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6월 말을 목표로 치매 국가 책임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준비 중으로 선진국들과 비교 동일 정책이 늦었지만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성 고양시장께 질문한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가족 가운데 치매 환자 한 분 생기면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나다시피 하게 되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치매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게 제 공약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 최고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싶은지 부탁드립니다. 네, 본 의원이 시장님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전국 곳곳에 치매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것과 이에 따른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시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예,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보편적 복지에 관련된 거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지방정부는 뭐 여러 이런 예산 사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죠.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 노인 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금 현재 이미 130만 되는데 그게 2030년이 되면 210만 명까지 될 거라고 예측하고 그중에 한 10% 정도가 치매 환자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서울시립병원이 뭐 13개가 있지만, 그리고 서북병원에 지금 치매 병동을 2개 병동을 갖고는 있지만 겨우 83병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말 치매 병원이 말하자면 국공립시설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는 너무나 큰 돈과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의 이니셔티브로, 방금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엄명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민간에 의존할 게 아니고 시립이라든지 국립으로 치매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뭐 보육시설도 지금 와서 국공립화 하려니까 너무나 큰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시설도 이제 와서 국공립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처음부터 국공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시민건강국장님 답변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원 시정 질문 준비를 위한 부서 요구 자료 답변서와 국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 자료를 받아 살펴본 바, 치매 걱정 없는 서울시가 함께하겠다는 슬로건으로 정부 부처보다 실효성 있는 치매 관리 사업을 25개 자치구가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시 관련 부서 및 자치구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개선할 점은 지난해 말 서울시 노인 인구 129만 5,899명, 치매 환자 추정 12만 9,460명, 치매 환자 등록 5만 3,029명, 등록률이 40.9%로 타 지자체보다는 높으나 본원이 보긴 저조합니다. 초기 치매 환자의 치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치매 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률 개선을 위한 대책과 향후 서울시 치매 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시는 이미 그 25개 자치구에 치매 지원센터가 있고 또 서울시 광역 치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런 서울시 그 어떤 정책의 우수성을 전국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서울시는 그런 치매 지원센터가 있어서 치매 조기 검진율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착동 그 방문 간호사 사업을 통해서 또 방문을 통해 그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 사업을 또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자치구, 취약계층이 많은 자치구에 있어서 치매 조기 검진율이 다소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또 그 노인 인구나 취약계층 인구에 대비해서 또 그런 인력의 추가 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국비 요청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본 의원이 2011년 6월 제2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 치매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예, 지난 6년간 서울시 치매 정책은 여러모로 진일보였으나 당시 질문 내용 중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그 서울시에서 그동안 이제 치매 조기 검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취약계층 인구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치매 환자에 대한 그 지역사회에서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서울시의 그 치매 관리 정책이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치매 환자들이 그 입원을 해서 병원을 이용할 때 전문 병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프라를 늘리는데 또 국비 요청도 하고 그런 시 투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치매라고 하는 거대한 쓰나미를 극복하기 위해 치매 환자들의 일상으로 복귀와 치매 커밍아웃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 국민의 교육, 다시 말씀드려 일상과 커밍아웃 그리고 교육이 치매 극복 3대 키워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마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과 거리, 상가와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 평범한 마을처럼 보이지만 이곳에는 150여 명의 중증 치매 노인들이 살고 있다. 호그백 마을은 최근 세계 언론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콘셉트의 치매 요양 마을이다. And you're about to see their caregivers. Ultimately, when they come up to the front desk after buying all their products, they don't exchange any money. And Trudy, who is the staff member, is trained specifically to handle people with dementia. 이곳의 치매 노인들은 기존의 일상을 누리도록 도움을 받는다. 각자의 생활 양식에 맞춘 주거 공간에서 익숙한 습관을 유지하며 생활한다. 이곳을 방문하는 친구 가족들과 문화생활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누린다. 이곳에서 치매 환자들은 그 어떤 것과도 격리되지 않고 인생을 즐긴다. 호그백 마을이 지향하는 점은 시설이 아닌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주요 키워드는 치매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치매를 특별하게 보지 말고 감기처럼 일상적인 질환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며 자신마저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치매를 일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94년에 국민들에게 한 통 편지를 보낸 사실을, 내용은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 병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유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치매로 고생한 환자와 그 가족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국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당시에는 누구나 팁으로 여겼던 치매를 전임 대통령이 선구자적 자세로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주변과 상대방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 치매 커밍아웃이 치매 극복을 위한 세계적 트렌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9월 14일 제11회 세계 치매의 날 기념식이 열렸던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치매 커밍아웃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치매의 날을 맞아 치매 예방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자신의 투병기를 발표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인 크리스틴 브라이든.
하지만 강단에선 그녀에게서 치매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자신의 투병기를 출판해 치매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크리스틴. 46 젊은 나이에 치매가 찾아왔고 길어야 8년을 살기 힘들다는 선고를 받았을 정도로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런 그녀가 치매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일찍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이나 성격에 대해 이상을 느끼면 의사를 찾아가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약 복용을 권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만일 제가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인터뷰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어서 국내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치매 사실을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음식을 만들고 밥을 그는 치매 커밍아웃을 통해 아내가 좀 더 배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자기 이름 뭐야? 권아씨 몇 살? 16. 내가 16살이래. 들어가자. 예, 알겠어요. 왜 이렇게 쉬세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다. 당장 뭘 해줄 수 없다는 커밍아웃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렇게 우리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라는 걸 방송에 오픈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제자들한테는 상당한 거부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거는 뭐 알려서 내가 무슨 어떤 보수나 반대급부를 바라는 게 아니고 알려서 치매 환자나 그 가족들 고통 이런 것도 정부 당국자들이 그 고통을 좀 이해해 줍시다 해서 알리려고 한 거지 그것도 유명인사 되려고 알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국보급 서예가 아내의 치매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제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내를 따르던 일부 제자들이 발길을 끊었다. 사모님께서 치매로 진단받아서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반응이 어떠셨는지 또 그것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과거에 무슨 잘못이 있거나 인격적이나 법률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죄인도 아닌데 그거 걸렸다고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한다는 게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걸릴 수 있는 건데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건데 죄인이라는 말씀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꼭 죄인 취급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시선이 그러니까 느끼기에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네, 걸릴 수 있는 건데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건데 다른 치매 가족들도 치매 커밍아웃 이후 일상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치매 환자가 첫 번째 영상에서 보았던 미운 치매 환자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초기, 중기, 말기로 나뉘는데 우리는 미운 치매인 말기 치매 환자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며 앞서 보신 예쁜 치매 환자가 절대 다수라는 인식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교육 현장을 보시죠. 오무타시의 인구는 13만 명, 그중 치매 인구는 무려 6천 명을 넘는다. 치매 환자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했고 치매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했다. 이들이 찾은 해답은 교육이었다. 関心を持ってください。今行方不明の方が発生されると地域の商店とかこういうコンビニとかタクシーとかいろんなところがねすぐに協力してくださ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よね。 이 동네에서는 치매 환자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 주민들은 배회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자발적으로 모의 훈련을 받는다. そうですね、やはり地域の方がこう貼るというよりも関心を持っていただけるというのが一番大事だったと思うんですね。で、もうみんなも自分が冗談ですけども自分がこう迷子になった時はここに貼られるよねっていうようなこう軽い冗談でこう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ですね取っています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교육이 한창이다.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皆さん、認知症って病気だよね。どこの病気？頭の病気だよね。認知症には誰でもなるんだよね。もう今年大学卒業したんですよ。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치매를 일상으로 받아들인다. どんな風に答えるかちょっとやって。お名前とかは分かってるんですか？名前ね。名前ないだろ。あなたの名前何？僕高山って言うんですけど。高山君、じゃあね。 대부분의 초등, 중학교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以前は自分の考えとしては認知症は仕方ないみたいな他人事的な考えがあったんですけど、今になっては一緒に助け合って生きていくべき存在なんだなって思うように。 노인복지청구라는 일본이 치매 정책 시스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 치매 대응 시스템을 갖춘 나라, 20년간 노인복지청구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노인 7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이며 6,000여 개의 최고급 요양시설을 갖췄으나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의 위기가 닥치자 치매 정책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양도시의 치매 시설을 보시겠습니다. 고급스럽고 쾌적한 시설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 층에 10명씩 100명의 환자가 생활하고 있다. 궁금해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ダメ。こんな若い人の前でちょっと恥ずかしいわ。 이곳에는 근육 운동을 하는 기구부터 재활 치료를 돕는 전문가까지 치매 환자를 위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 개인 공간 역시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다. 이 침대가 굉장히 비싼 침대거든요. 이 침대 하나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大体30万円、日本円で30万円です。 시부야구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 고급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센서가 부착된 침대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전용 욕조까지 갖춘 치매 환자 전문 시설. 인구 8만의 작은 도시 와코에는 치매 환자를 위한 소규모 그룹홈이 9개가 있다. 이 시설들의 특징은 주거 지역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고급 시설 대신 집과 가까운 곳에 지어진 이 소규모 그룹홈을 이용하면 가족과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과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체크해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すみません、どうも。やっぱり地域包括ケアっていうのは住み慣れた地域で要介護になってもその地域に行っていただくっていうことを基本にしています。だから小規模にして自宅に近いところに作っていくんで地域密着、小規模になります。 네, 여기가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와코시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자에게 익숙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진도 덕분에 환자는 집에서 누리던 일상을 시설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 こちらもお家から持ってきたタンスとかも少量は持ち込みます。で、ご家族の関係のものとかでよりお家にいた時と同じような環境をこの部分では作り上げるように工夫をしています。 어르신이 마음이 되게 편안할 것 같아요. 집 떠나서 계셔도 이 방에 있으면 집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고급 가구와 시설은 없지만 환자는 자신이 평생 사용하던 침대와 물건들을 통해 안락함을 느낀다. 치매 환자의 입장에서 고민했던 와코 씨의 전략은 성공했다. 이제 치매 정책이 돈 먹는 하마 하드웨어는 답이 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로 발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내 최초라는 경북 포항 산설이 치매 보듬마을 쉼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머리 어깨 엉덩이 이번에 손으로 어려운데 하세요. 근데 저랑 하면 천천히 해요. 어머니 이렇게 양손을 겹쳐서 박수 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시작. 하나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관련 영상을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아직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서울시도 함께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치매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정밀 조기 검진을 하고 그걸 치매 이렇게 검진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 간호사라든지 또 치매 검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름 많이 확립을 했고, 그게 이제 중앙정부의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의 선례 모델이 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아직 그 치매 전문 병원이라든지, 또 아까 와코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역사회 안에서 일종의 수용적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함께 거주하면서 본인의 평소의 삶을 유지하면서 치료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지역사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이라는 걸 지금 6개 구에서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게 이제 되려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역시 또 예산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함께 이것도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사회는 치매 시설에 대해 기피 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치매 시설 설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커밍아웃이 우리 사회에서 힘든 이유가 사회적 편견과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초, 중등학교 치매 교육 또한 숨결 시책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나 학교 당국에서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치매 관리사를 양성, 초, 중등학교 치매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세대 간 통합의 기회이라 믿으며 곧 맞이할 치매 사회를 대비 시민교육 및 초, 중등 치매 교육 프로그램의 서울시 시책사업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재리 의원님이 뭐 굉장히 좋은 이런 자료 화면이나 이런 걸 제공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5가지의 큰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치매를 이렇게 조기 검진하는 그 비율을 높이면 좋겠다. 지금 한 21% 정도 되는데 이걸 한 50%까지 높이자. 세 번째는 이 경증 치매 환자가 중증 치매 환자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일종의 예방을 위한 기억 키움 학교라는 게 지금 14개, 14개구에 있는데 그걸 전 구에 확대하자. 그다음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전문 병원과 치매 주간 보호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인프라를 확대하자는 것이고요. 5번째는 이제 지역 치매 지원센터의 이런 기능을 좀 강화하고 지적 서비스를 강화하려면 결국은 역시 국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국가 치매 책임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앞서 영상에서 봤던 주민 250명, 60세 이상 150명, 치매 환자 7명의 산설이 치매 보던 마을 쉼터의 사례를 도시 정착하는 어렵겠지만 산설이 주민들의 지향하는 의미는 되새길 가치가 있다 생각됩니다. 또한 앞서 영상에서 봤던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처럼 치매 요양마을 자치구 시범사업 시 중앙정부 재정 지원 요구 및 시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보는 생각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뭐 의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고 아까 저는 선진국이 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시설과 그런 도움을 드리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가야 될 길이 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 예산 지원과 함께라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재정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재정만 수반이 된다면은 이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치매 정책을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고, 특히 서울시 치매 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 있는 걸 본의원이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로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 국가 책임제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혹이라도 서울시가 성면처럼 다시도 약간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오늘 제가 시정 질문을 하게 됐다는 점 우리 시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급속히 다가오는 치매 사고 대응은 고급 시설이 아닌 일상에서 찾아야 하며, 치매 커밍아웃을 가족과 이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2005년 커밍아웃 성공 사례로 소개된 크리스틴 여사의 최근 일상을 보시겠습니다. 크리스틴의 하루는 다른 평범한 가정처럼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며 시작된다. 다른 점이라면 매일 하는 간단한 요리도 레시피를 보며 한다는 것.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탓에 모든 것을 기록한 노트를 손이 가는 곳에 놓아둔다. 그렇게 그녀는 최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한다. Time machine. It tells me what I did last week, what I'm going to do today, what today is, as well as Facebook, Twitter, but most importantly is the diary. 크리스틴은 치매 진단 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치매를 커밍아웃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치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수록 오히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 I try. It's easier now because there are other people speaking out around the world, so it's easier. I don't feel as if I'm the only one. I don't feel so alone. So I keep on remembering that I'm not the only one. 치매 진단 후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느려지고 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So I really try to be positive and try to remember what I have and what the positive things are and enjoy small moments of the day. 크리스틴은 커밍아웃을 통한 치매 극복의 비결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또 치매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고 강조한다. I always talk about dementia as being you're living a new life in the slow lane of dementia. It's slower than before, it's different, but it's new. And try to enjoy every moment of the day and make it a really happy moment if you can. And then if all those little happy moments. 치매 커밍아웃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사는 크리스틴.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일깨워 투병 의지를 북돋아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전 아내가 무엇을 못하게 됐는지보다는 오로지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죠. 그렇습니다. 머릿속 내안에 20대 후반부터 쌓이기 시작한 베타 아밀로이드를 비롯한 독성 성분이 과다하여 뇌 신경세포가 소멸되거나 나이 들면 흰머리에 주름 생기듯 자연스럽게 신경세포가 죽게 되면서 아름다운 추억은 물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리게 만들어 더욱 가슴 아픈 병 치매. 하지만 치매로 잃어버린 것들을 탓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치매 극복을 위해 일상과 커밍아웃 그리고 교육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치매 감옥이라는 말이 머지않아 우리 일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믿으면서 본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